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아주 익숙한 길. 흔히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갑자기 눈앞이 가려지면 아무리 익숙한 길이라도 돌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물며 평상시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는 비상시라면 탈출이 힘들어지겠죠? 이게 화재 시에 사람이 죽는 이유입니다. 실내에서 화재가 전기시설비를 태워서 갑자기 불이 나갔는데 복도로 나와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연기까지 닥쳐와서 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시야가 멀쩡해도 당황할 판에 시야까지 차단되면 더 당황하고 실제로도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상용 설비 중에 흔히 보셨을 거예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손전등이 필수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박의 침몰 사고나 침수가 되는 다른 사고도 같은 맥락으로 시야 차단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요. 장기 재난 사태에서도 정부 등에서는 손전등 같은 걸 항상 구비하기를 권장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이 핸드폰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핸드폰의 라이트 성능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장기 재난 상태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은 굉장히 중요한 통신 장비이자 정보 습득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재난 시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고작 조명으로 낭비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 단위로 재난을 겪었을 경우에는 모두가 핸드폰을 다 켜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교대로 켜는 방식으로 핸드폰 배터리를 절약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 만큼 손전등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휴대를 하거나 어딘가에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손전등을 하나쯤 구비하고 있을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페닉스 E12V 3.0. 먼저 페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손전등을 샀던 게 2009년도였어요. 가장 좋은 손전등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뒤졌죠. 당시 영미권에는 측정기를 이용해서 실측을 해서 리뷰를 하는 유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찾아본 결과 가장 성능이 뛰어났던, 그리고 특히 밝기를 칼같이 유지하고 광량에도 과장 광고가 거의 없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페닉스였어요. 페닉스가 아주 독보적이라서 다른 곳은 전혀 밝게도 못 미쳤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 비슷하거나 좀 나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당시 한국에서 가장 구하기 쉬웠던 게 페닉스였어요. 지금은 손전등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좀 잘 만든 회사들의 기준을 비교를 하면은 그 우위가 많이 바랬고요. 해외 직구도 쉬워진 상황이라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도 다소 빛이 바랬죠. 하지만 기본기와 품질로 승부하는 특성만큼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페닉스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사실 값이 아주 싼 브랜드는 아니에요. 브랜드 값이 다소 있는 그런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페닉스 총판이 있고 이 회사가 가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책정한 탓에 비싸서 못 산다,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까지 불만할 정도는 아닌 회사이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은 콤보이 T2보다 손해보는 느낌일 수는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고 출력이 그렇게 훨씬 높아지는 것과 반해서 오직 AA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대신에 훨씬 일상에 더 녹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페닉스 212 버전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T2도 굉장히 작은 편인데요. 근데 212도 사실은 많이 작습니다. 거의 이것보다 더 작게 AA 배터리가 들어갈 수는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크기가 AA 배터리를 사용하는 플래시 중에서 가장 작은 편이기 때문에 트리플 AA 배터리 쓰는 손전등 치고는 꽤 큰 정도의 크기라서 열쇠고리로 휴대를 하는 분들한테는 트리플 A랑 비교도 할 수 없이 밝고 오래가는 손전등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경우에는 약간 호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자석 기능이 달려있어요. 저가형 제품들은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자석의 품질조차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다 고정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얘는 굉장히 튼튼하죠. 자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열쇠고리로 휴대할 적에 이게 자석이라서 뒷부분이 다 달라붙는다던가 하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장이나 현장 같은 서 쓰시는 분들은 여기 쇠가루가 붙는다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편해요. 대표적으로 이 자석의 용도는 자동차 본네트를 열고 거기다 붙여서 쓰거나 혹은 가볍게 다음에 밤차 먹으러 나와서 냉장고에 붙여가지고 쓰거나 이런 식의 용도거든요. 전반적으로 있는 게 더 편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금속재 스위치라서 더 고급스럽고 좋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콤보이 T2에 비하면 페닉스 212는 그렇게 스로우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얘가 극단적으로 스로우한 거지 얘가 스로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크기에 비해서 얘만큼 스로우한 애는 찾기 힘들 겁니다. 덜 스로우한 만큼 시야 범위가 넓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범용성이 있고 일상용으로 적합한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크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 AA 배터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튜브에 이만한 크기의 머리에서 이 정도 스로우가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TIR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광학 구조 덕분에 가능한 거예요. 일반적인 손전등은 반사경을 통해서 빛을 모읍니다. LED에서 나온 광원이 반사경을 통해 부닥쳐서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반사경을 통해서 빛을 모으지만은 반사경에 닿지 않는 빛은 주변으로 퍼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빛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죠. 반면에 TIR 렌즈는 전반사 현상형을 이용해요. 토탈 인터널 리프렉션이라고 하는데 빛이 일정 각도 이하에서 반사가 될 경우에는 거의 100%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LED에서 나온 빛을 남김없이 전방으로 모아서 써줄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반사경으로 되는 손전등이 주변광과 중심광이 있잖아요. 주변광이 범위가 넓어서 시야가 잘 확보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리에서는 중심광이 사실 어두운데 눈이 적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멀리 비춰서 주변광이 안 보일 거리에서는 중심광으로 보긴 좋지만 범위도 넓어지고 밝기도 적당해지지만 주변광이 전혀 쓸모없이 옅어져 버리죠. 반면에 TIL 렌즈 같은 경우에는 비추는 범위가 이렇게 균일하게 빛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사물을 식별하는데 굉장히 쉽고 주변으로 낭비되는 빛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중심광과 주변광이 선명한 경우에는 이 경계선에 있는 대상을 식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빛을 한 곳에 쏘아주는 구조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특히 밤 산책을 할 때 이 장점이 두드러진 편인데 멀리 비추면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싶지 않으면은 얘는 멀리 비추려고 해도 사람 얼굴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멀리 비추려고 각도를 높이면요. 이 안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만큼 눈이 부시겠죠? 그럼 멀리 올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얘는 사람 머리에 안 올라갈 때까지만 올리면은 멀리 비추면서 다가오는 사람의 눈을 부시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산책용으로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TIR 렌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빛은 렌즈를 통과할 때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일반적인 손전등이 반사경에 빛이 부딪히면서 한번 손실, 렌즈에 들어오면서 손실, 나가면서 한번 손실이 있는 반면에 TIR 렌즈는 빛이 렌즈 안에 들어갈 때 한번, 나갈 때 한번 몇 손실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더 적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TIR 렌즈는 안이 가득 차 있는 렌즈다 보니까 대형으로 만들면 유리로 만들면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드는데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면은 빛 손실이 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빛 손실은 렌즈에 들어갈 때 렌즈에서 빠져나올 때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률은 제곱으로 계산을 해야지 실제 손실률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손실률 조금이라도 막자고 있는 게 렌즈 코팅이에요. 반사 반지 코팅,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죠. 이게 있는 제품일 경우에는 렌즈 코팅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피닉스 212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꼭 폴리카보네이트를 써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약간 있긴 한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성을 갖췄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폴리카보네이트가 훨씬 비싸거든요. 튼튼하기도 하고 온도 내열성도 훨씬 강합니다. 열을 받을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가 훨씬 안전하긴 한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반사 손실이 좀 있는 편이고 흠집에는 더 약한 편이라서 렌즈에 뭐가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모든 광학 제품은 렌즈에 뭐가 닿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닿지 않는다, 애초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콤보이 T2랑 비교해서 피닉스 212가 가지고 있는 확연한 우위가 두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일단 크기도 있으니까 세 가지죠. 일단 전통적으로 피닉스는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을 써왔습니다. 재질이 훨씬 튼튼하고 무게도 훨씬 가벼우니까 아마 떨어졌을 때의 손상은 훨씬 적을 거예요. 그리고 콤보이 T2의 약점이었던 게 클립이잖아요. 근데 얘는 클립이 매우 훌륭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꽂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부분이 양방향 클립이에요. 양방향 클립이라는 것의 의미, 거꾸로 이렇게 끼고 다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목적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평 무자에 있을 때 이렇게 씌우면 바로 헤드랜턴이 됩니다. 고개를 돌리는 방향으로 바로 빛을 비추니까 되게 편하게 비출 수가 있어요. 저는 반대로 이렇게 끼우니까 정확히 고개 방향으로 빛이 고정이 돼서 야외에서 도안할 때 이게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시야는 좀 가리지만은 사실 콤보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클립을 이렇게 빼서 역으로 끼우면은 마찬가지로 모자에 이렇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뺐다 끼는 건 아무래도 번거로우니까 바로 되는 게 더 훨씬 좋죠. 인터페이스는 매우 간결합니다. 약, 중, 강. 당연히 메모리도 되고요. 리버스 클릭키인데 일상용 손전등으로는 리버스 클릭키가 더 좋은 편이에요. 제작사들이 일상용 리버스 클릭키를 주로 써주는 이유가 있고요. 이유는 보관할 때, 휴대할 때 잘못 눌려도 불이 안 켜지기 때문이죠. 꾹 눌린 다음에 펴져야지 불이 들어오니까 잘못 켜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상용으로는 리버스 클릭키가 더 선호되는 편입니다. 쓸만한 더블A 손전등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타이틀을 놓친 건 약간 아쉬운데 그만큼 장점이 있어요. 일단 자석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최대 밝기 200루멘 넣는 점이나 최저 밝기가 100시간까지 가는 점 같은 걸 보면은 약간 커진 크기는 충분히 보상할 만큼 장점이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구모델 좀 더 선호하기도 해요. 자석을 싫어하는 사람들. 워낙 작고 가볍기 때문에 일단 쓰다 보면은 계속 쓰게 돼요. 그리고 그런 용도로 나온 손전등이기도 하죠. 용도를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여기저기 계속 쓸 수 있는 손전등, 비상용 꾸러미를 만들 때 극소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도 크기가 매우 작은 만큼 괜찮겠죠. 아니면은 항상 휴대하는 용도로도 성능 대비 사이즈가 가장 작으니까 작은 걸 좋아해서 AAA 배터리 쓰는 손전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고려해 볼 만한 손전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용도에 따라서
약간 적당한 배터리도 좀 바뀌는 편이에요. 어떤 식이냐면은 친구에게 이 전 모델을 준 적이 있어요. 그 친구는 손전등을 밤에 잠자다가 화장실 갈 때, 물 마시러 갈 때 같이 잠깐 썼는데 배터리를 몇 년째 교체를 안 했다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무한 배터리 손전등이라고. 근데 그 친구 손전등이 결국 망가졌어요. 왜냐면은 배터리가 누액이 돼서 알칼라인 배터리를 손전등에 너무 오래 넣어두면은 누액 때문에 손전등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쓰시는 분들은 알칼라인 배터리 쓰시면 되는데 아닐 경우에는 누액에 대비할 수 있는 배터리 쓰는 게 좋죠. 대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에네루프가 있죠. 얘들은 누액이 거의 안 생기니까요. 어딘가에 오래 처박아 두실 분들은 리튬 건전지 쓰시면 돼요. 얘들은 리튬 건전지는 9년 넘게 보관이 가능하거니와 일반 알칼라인 전지는 연 단위로 박아두면은 자연 방전 때문에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막상 써야 될 때 못 쓸 수가 있어요. 리튬 건전지는 9년 넘게 보관이 가능한 데다가 누액 걱정이 절대로 없고 배터리 총량이 알칼라인이나 에네루프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는 딱 좋아요. 가격은 비싸죠. 가격값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허락한다면은 AA 배터리 많이 쓰신다고 하면 에네루프를 쓸 수 있게 충전지랑 충전기를 갖춰놓고 계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200루멘 밝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리튬 전지나 에네루프 같은 걸 쓰면은 200루멘 살짝 넘는 정도로 거의 50분 넘게 쭉 버티다가 배터리가 갑자기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알칼라인을 쓰면은 알칼라인 전지 특징이 그거잖아요. 방전이 될수록 점점 출력이 약해진다는 거. 그래서 200루멘이 안 되고 점점 출력이 떨어지는 출력 그래프가 그려져요. 특히 알칼라인 전지는 고방전일 때는 배터리 소모율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알칼라인 전지가 배터리 용량이 표기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고방전일 때는 배터리 용량이 더 줄고 저방전 쓰면은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서 이게 스펙표인데 하이 모드에서 알칼라인 전지 쓸 적에 전압 때문에 밝게 좀 줄어드는 걸 제외하면은 거의 이 스펙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르면을 쓸 경우 새 알칼라인 전지를 넣을 경우 거의 100시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은 거의 그럴 거라고 믿는 편이에요. 리뷰어들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리뷰한 적 못 봤는데 피닉스는 거의 스펙대로 돌아가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대충 넘어가는 편이더라고요. T2가 너무 극단적인 거지 피닉스 212도 거의 웬만한 비상 상황에 다 대응할 수가 있고요. 더 작기 때문에 휴대는 더 좋습니다. 하나만 남겨두라고 하면 제가 T2를 고르긴 할 거예요. 근데 둘을 남겨두라고 그러면은 백업용으로 피닉스 212를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콤보이 T2의 18650 버전인 S8을 고르던가요.